자, 지난번에 이어서 ORY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ORY에 IT가 붙거나, 그 다음에 조금 ORY는 아니지만 좀 형용사형 전미사인데 깁니다, 이게. ENT 앞에 이런 것들이 붙은 길어서 복잡해지는, 그래서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지겨워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자기보다 멋져 보이는 공작새를 발견하고는 공작새 마을로 급히 날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입구에는 공작새 이외에는 다른 새는 출입하지 말라, 출입 금지 표지가 되어 있고, 들어오지 말라는데 들어오면은 털을 다 뽑아가지고 내쫓겠다라는 경고의 어드모니터리라는 표지판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어드모니터리.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어드모니터리라는 단어 뒤에 ORY로 끝나죠. 나아가서는 ITORY로 되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까마귀는 몰래 들어갔어요. 몰래 들어가서 공작새 마을에 여기 떨어져 있는 공작새들의 깃털을 자기 몸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공작새인 양 행동을 했고 열등감에 발르죠. 까마귀의 헛된 욕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admonitory. 이것이 왜 형용사로 경고하는 이러한 뜻이 되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ORY를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 IT까지를 한꺼번에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T나 ITORY, ATORY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통으로 하나로 그냥 눈에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AD가 나왔죠. AD라는 거는 사실 어떠한 방향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강세의 뜻도 있어요. 세게 완전히.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MON이라는 것도 경고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advice 이렇게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이런 말도 있고 어떤 거를 말을 안 들으니까 한번 remind 되새겨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안 하면 널 혼내줄지도 몰라. 점점 어드바이스 하다가 리마인드 시켰다가 이제 야, 맞아 너 하면서 경고를 하죠. 원 이렇게. 그럼 다 포괄되는 거죠.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슬슬 이제 정도가 올라가지만. 그래서 강하게 좀 세게 어떤 사람에게 경고. 여기서 원을 경고하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어떨 땐 뭐 어드바이스를 어떨 땐 리마인드를 쓰이긴 하는데 어드모니토리에서는 경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mon이라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이 다 포괄된 하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근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ORY가 붙어서 경고하는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IT나 AT가 이렇게 붙는 거는 사실 그 라틴어의 그 동사가 과거 분사로 되면서 이렇게 뒤에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 머리 너무 아프죠? 그냥 우리는 쉽게 IT, AT 거기다가 ORY, ION이라든가 뭐 AL이라든가 이런 뭔가 전미사들도 IT, AT 이런 거 붙어가지고 한 떡처럼 붙어가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MON으로 나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MON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뭐 어떤 거를 어드바이스했다가 또 야 그러지 마 되새겨주고 리마인드 되고 경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약간 변형되는 거는 MIN도 나와요. 그래서 MIN으로 발음이 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는 monument. 다 아시는 단어인데 MON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광화문에 가도 우리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칼을 쭉 들고 서 있으시죠. 이렇게. 이거 모니먼트 기념탑이 기념비라고 하죠. 어떤 일을 되새기는. 그래서 여기서 MON, MENT 똑 잘라지네요. 이거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고 MON 이것은 아까 여기 remind가 있죠. 어떤 거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걸 생각할까요? 이순신 장군 동상 보면서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든가 일본 침략이라든가 뭐 애국심 이런 걸 생각하게 하잖아요. 어떠한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리마인드 해주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U는 뭘까요? U는 N과 M을
연결해주는 연결모음이라고 할겠죠. 대개 연결모음은 U 아니면 I가 나와요. 공식적으로 MENT, MON 어떤 동사 어간 이건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마뉴먼트 같은 경우도 어떤 거를 생각을 해주게 해주는 기념탑, 기념비 뭐 건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누구누구 기념관 해가지고 뭐 저쪽 서교동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 해가지고 여기 독서실처럼 돼 있고 건물이나 어떤 동상 같은 게 많이 있겠죠. 그죠? 에드머니 토리 했으니까 비슷하게 나가는 거 한번 해보겠어요. premonition. 자, premonition인데 요거는 add 대신에 pre가 붙었고 MON은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ION. 요거는 IT 플러스 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ION이라는 건 항상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고 명사를 만든 전미사인데 역시 IT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떡으로 IT, ION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프리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말하면은 뭐뭐 before죠. 뭐뭐 앞에 이런 뜻이지만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미리 이런 말 되겠죠. 미리 어떤 거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경고를 때리는 건지도 모르죠. 리마인드 할 수도 있고 예감이라는 뜻이에요. 예라는 것 자체가 벌써 미래를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길 걸 갖다가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감 잡는 거예요. 미리 감 잡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에, 어떤 사람이 여기 미래 어느 시점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반짝하면서 어느 건물이 붕괴되거나 폭파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뭐 어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왔습니다. 미리 요 시점 요거는 현재인데 미래에 어떤 일어날 사건이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확 생겨버렸어요. 앞당겨서 미리 알아내는 거죠. PRE 미리. 근데 요거를 누가 알려줬냐 하면 여기에 누군가가 이 사건이 알려줬다고 그럴까요? 이게 이 사람 머리통 속에다가 탁 넣어주면서 뭔한 거예요. 알려준 거죠.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경고를 해주거나. 그래서 프리모니션 하면은 단어가 길어서 복잡할 것 같지만 ITIO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에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명사를 만드는 거니까 아무리 길더라도 그 어떤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프리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예감이 팍 들었어요.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 그러니까 프리모니션 하면은 예감이라는 뜻이 그래서 생겼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모르죠. 그 다음에 뭔 들어가는 거 또 해볼까요? 어드먼 플러스 ITION. ITION 명사형 전미사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명사형 전미사한테 나오겠지만 나왔으니까 AT라는 거는 방향을 말하는 것도 있고 강조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강조를 말한다고 그랬죠. 강조. 어떤 거를 세게 경고를 하거나 타이르는 거니까 요거는 처음에 advice라는 뜻도 있고 remind 뜻도 있고 경고하는 뜻도 있는데 뭐 세 가지가 다 합해진 동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살살 어드바이스 하다가 한번 되새겨주고 그 다음에 더 안 되면 너 혼나 임마 하면서 경고를 해주는 건데 ITIO에는 역시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니까 강하게 보통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세게 너 좀 잘못했지 하면서 질책이나 그래서 훈계가 되겠죠. 질책하거나 훈계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컨셉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해주는 거죠. 어드모니션. 또 미국 고등학교 정도 수준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동사를 한번 해볼까요? AD 뭐 나온 김에 AD 플러스 MON 플러스 동사를 만들어주는 ISG. ISG는 대표적으로 동사를 만들어주죠. finish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세게, 이거 아까 계속 세게라고 그랬으니까 강세고 이 사람한테 타이르는 것도 되고 advice 충고해주고 리마인드 해주고 어떻게 하면 혼난다고 경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접두어 혹은
접유사 편으로 우리가 뭐 어드마니시를 해서 관련된 걸 한번 해봤습니다. AD가 강세로 방향만이 아니라 강세도 나온다는 걸 한번 해봤고요. 몬스터도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은 봤더니 여기 모니 또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몬스터는 우리 명사로 보통 뭐 괴물이라고 아주 흉악한 괴물이라는 뜻도 있고 형용사로는 아주 가공할 무지하게 큰 커다란 뜻도 있어요. 괴물의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몬스터 하면 괴물이기 때문에 괴물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무지하게 큰 요거는 좀 왜 무지하게 큰이 나왔을까? 괴물이 무지하게 큰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몬스터라는 단어는 한번 이 단어가 형성될 때 처음에 한번 어떤 데서 비롯됐냐 하면은 처음에는 그 옛날에는 점을 많이 보는데 점괘를 치는데 어떤 점괘에서 아주 모양이 이쁘게 나오면 되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abnormal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진 이런 형상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미래의 불운을 상징하는 거죠. 불행이나 불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상징하는 조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개 보면 이렇게 모양이 크면서 흉측한 걸로 좀 비유적으로 의미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요거는 빠지고 요거만 나왔죠. 거대한 괴물이라든가 다른 그 사람과 동물의 어떤 합해진 그런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또 무지하게 크다든가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할 가공할 뭐 이런 괴물이 나왔다고 해요. 자, 그래서 몬스터가 나오는데 뒤에 STR이 나오는 거는 프랑스에서는 처음에 몬스트르에서 이하고 R이 영어의 몬스터하고 바뀌었었어요. 영어로 들어가면서 R하고 E가 잘못 베꼈는지 아니 일부러 그랬는지 바뀌어버렸습니다. 라틴어로는 요거였어요. 본래 몬스트럼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UM 날라가고 뒤에 E를 살짝 붙였다가 이제 몬스터로 돼버린 거죠. 조금 후에 말씀드릴 데몬스트레이트를 말씀드리려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STR. 뭐는 조금 전에 많이 설명드렸는데 뒤에 STR 같은 것이 왜 붙었을까? 요거는 그 동사를 말하는 접미사고 DE라는 거는 강세죠. 이것도. 여기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데몬스트레이트를 설명하려니까 할 수 없이 이걸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고. 그건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영어에서는 이것도 바뀌었고 프랑스하고 틀려서. 그래서 데몬스트레이트도 보면은 이것이 동사를 만드는 거고 DE가 접두어서라서 강세고 D도 나오는 게 굉장히 많죠. 그 뜻이 뭐 down이라는 뜻도 있고 away라는 뜻도 있고 off라는 뜻도 있고 뭐 강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단어마다 우리가 한번 잘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하게 완전히 fully 그 동사형 접미사고 이거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다라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컨셉이 왜냐하면 몬스트루가 처음에 점괘를 치면은 점이 이렇게 몬스터 할 때 보면 흉악한 점괘가 쓱 나타나잖아요. 점괘가 그래서 보여주다 미래의 어떤 불행 같은 것이 쇼라는 의미가 MON에 아까 MON은 뭐 어드바이스라든가 리마인드라든가 그다음에 그 워닝 한다든가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쇼라는 그 미닝이 조금 붙었어요. 여기에 STR이 들러붙으면서 그래서 demonstrate 하면은 쇼예요. 여기서는 demonstrate. 자, 그래서 보여주다 어떤 거를 보여주다는 거니까 뭐 컨셉은 보여주다는 건 어떤 사실로서 내가 맞았다는 걸 갖다가 프로브 입증해 주는 거죠. 입증해 주고 설명하는 거 보여주다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서를 뭐 어떤 기구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직접 하면서 데몬스트레이트 하면 완전히 보여주는 거죠. DE가 완전히 fully라는 뜻이니까 완전히 쇼 해주는 거죠. 8 데몬스트레이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MON하고 약간 변형된 상태가 MIN이라는 것이 이것도 똑같이 MIN도 똑같이
리마인드 시켜주고 뭐 어드바이스 해주고 워닝 해주고 이런 뜻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게 전미사를 알아두시면 좋은 게 도대체가 이게 굉장히 길어요. 아주 이런 단어는 참 보기가 싫은데 R이 이렇게 또 쪼개봐야죠. R이가 나왔고 MIN이라는 건 알겠고 뒤에 요놈 때문에 좀 기분이 나빴던 건데 ISC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ENT로 분해가 돼요. ENT가 형용사형 전미사가 된다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다 아는데 ISC나 ESC가 이렇게 또는 ESC가 붙어서 꼬랑지가 굉장히 길어진 케이스예요. 이렇게 동물이 있으면 꼬랑지가 긴 건 굉장히 징그럽더라고요. 뱀 같은 것도. 이것도 하여튼 꼬랑지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레미니센트 하면은 뭐뭐를 생각하게 해주는 자 요거는 바로 들어가죠. 다시라는 말이고 민이라는 건 여기서 리마인드라는 거니까 뭘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생각하게 어떤 거를 리마인드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생각하게 해주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뒤에 ENT만 붙어도 되는데 ISC가 붙어서 좀 골치가 아프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공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ENT라는 형용사 전비사를 이게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ISC 그거보다도 더 많이 붙는 게 ESC 같은 경우가 고급 영어 단어에 좀 어렵다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절대로 다음에 이런 게 나오더라도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ESC, ENT가 한 통속으로 붙어 다니니까. 요 ESG가 붙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동작이 이렇게 쓱 점진적으로 쓱 시작하는 그로우의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추억에 잠기게 해주는 추억에 잠긴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떤 거를 그 생각하게 해주는 연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어떤 거를 연상시키는 좀 지저분해졌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ENT 그래서 이걸 한번 여기 따로 이렇게 묶어봤어요. ISCENT 혹은 ESC, ENT도 가끔 나오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R이 MIN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think 또는 remind 생각하게 해주는 뭐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뭐를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귀가 엄청나게 크고 이렇게 생긴 험상군 녀석한테 초등학생 때 맞았는데 최근에 다시 귀는 엄청 큰 공통점이고 머리도 위에 좀 있고 이 사람보다 등치가 좀 작은데 요거 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 어렸을 때 한 방 맞았던 A를 다시 한번 연상시키는 뭐 그런 거겠죠. 그죠? 다시 이 사람을 보면서 다시 again 옛날 까맣게 잊어먹었던 이 사람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뭐 이런 뜻이죠. 연상시키는 뭐 이런 뜻이에요. 또는 뭐 추억에 잠긴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생각에 어떤 연상시키는 이런 뜻도 있고 또 추억에 잠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ESC, ENT, ISC, ENT가 길다랗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냥 딱 요거는 공식적으로 ENT에 붙어서 이렇게 좀 대가기 시작하는 이런 뜻을 나타내는 의미의 어떤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reminiscent. 자, 그럼 요거 한번 ESC로 붙는 거 한번 하고 오늘 단어를 마지막 줄이겠습니다. 자, 단어가 무지하게 길어서 이게 또 곧 미국의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convalescent 하면은 포기하기 쉬운 단어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ESCENT 걱정 없죠.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코어는 요거죠. ENT. ENT는 뭐 우리가 형용사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ESC가 추가된 거, 양념으로 추가됐다는 거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코니라는 거는 이것도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함께 또는 강조, 강세가 있는데 여기서 fully, 완전히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런 뜻이죠. VAL이라는 거는 strong, stro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뜻 자체가 어떤 회복되어 가는
어떤 사람이 건강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다가 쭉쭉쭉쭉 정상이 여기라고 그러면은 이게 정상 수준이라고 그러면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요 단계죠. 그래서 아마 ESC가 붙은 것 같아요. 뭐뭐해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는 ESC가 붙고 뭐뭐해 가는 ENT. 우리말로도 외국 사람이 참 힘든 게 푸르스름한, 스름한이라는 접두사를 외국인들은 외워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봐서 아는 노르스름한, 푸르스름한, 불그스름한 해서 뭐뭐한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도 열심히 외웠을 텐데 갑자기 뭐뭐스름이라는 게 나오면은 스름이 뭐든 전혀 감이 안 오죠.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뭐 스름한, 어스름한 뭐 해가지고 많이 들었으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벌써 이게 좀 이렇게 본래 불그스름한 거는 완전히 빨간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약한데 좀 그런 붉은기가 좀 드문드문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 ESC도 아마 그러한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컨볼레슨트 할 때도 사실은 그래프로 그렸지만 이렇게 쭉 해가기 시작하는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어떤 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 덩어리를 쓰니까 단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컨볼레슨트 하면은 어떤 사람의 strong 그러니까 건강 완전히 fully 건강해져 가는 완전히 건강해지진 않고 약간 뭐 그쪽으로 접근해가는 컨볼레슨트 하면은 요양 중인 회복 중인 그래서 컨볼레슨 호스피털 하면 요양 병원이 됩니다. 컨볼레슨을 우리가 요양병원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요양원, 컨볼레슨 홈, 요양병원, 컨볼레슨 호스피털. 그래서 그렇게 뭐 그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그걸 좀 영어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뭐 길다란 단어가 나왔고 그러니까 미국의 고등학생 수준이라는 게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일상에서 많이 쓰니까 컨볼레슨. 근데 여기서도 길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ESC, ENT는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형용사를 말하는 전미사고 ESC가 붙은 게 좀 골치 아팠는데 VAR이라는 것도 이 김에 뭐 strong이라는 뜻이다. 뭐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도 많지만 그거는 또 오늘 전미사하는데 또 필요한 건 아니니까 오늘 여기서 이 단어를 마지막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ORY인데 여기에 IT 플러스 ORY가 되는 military. 자, 이걸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복잡해지는 게 ESC나 ISC가 붙어갖고 플러스 ENT가 돼서 복잡해진 convalescent.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있죠? reminiscent. ISC, ENT. 이런 것들이 아마 영어 단어를 길어서 지겹게 만드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MON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단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셨고 단어가 이렇게 참 조립되는구나라고 아이디어를 얻으셨다면 전 되게 기분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